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4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바쁜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조기영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 하시나요? 예,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브리핑이 국민들한테 도움을 줍니까? 예, 응급의료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해드리고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 병상 수라든지 운영 시간 등 4종의 통계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런 부분 중단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인력의 30%를 전공의 분들이 담당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응급의료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중증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려움을 좀 이해는 하겠어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 이게 붕괴 상태다 그러면 그 순간 국민들 사이에 뭐 정말 패닉이 번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붕괴 상황은 아니다. 이런 그래서 말씀.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통계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예, 통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응급실 찾은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응급실 진료 유지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최고 국정 책임자가 직접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응급실은 중증도 1, 2등급의 환자들은 1차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등도는 조금 다른 데로 가달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80여 개는 네. 중증 환자 위주로 받고 네. 경증 환자분들은 전국에 220개의 응급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분산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저 진료를 빨리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지금 권역 응급센터로 갔을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 90%를 과하게 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증은 뭐고 경증은 뭐야?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에 가시면은 네.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문진을 통해 가지고 그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정을 해드리고 가장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에는 전혀 인상되는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 단계까지는 응급실 가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네. 먼저 진단을 받아라.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구급차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은 네.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분들이 또 프리케이타스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광역 응급 상황실에 있는 의사와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설명을 하면은 이분은 가장 가까운 어느 응급센터 또는
또는 네. 응급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그 아하. 스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에서 경증까지 5단계로 나눠 놨으니까 네.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기준 분류 기준 같은 게 아주 디테일하게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네. 네. 왜 그런 문제를 이 네. 차관이 네. 전화걸명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듭니까? 아마 차관의 취지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이 뭐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분노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들에서 좀 저도 민망합니다만 네. 여권 내에 어제 당장 나경원 의원 저희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네. 지금 조규영 장관님하고 박민수 제2차관 네. 내 그 경질 교체를 통해서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모멘텀을 잡을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뭐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대화 주체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대화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좀 듣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비공식 네. 접촉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진짜로 필요한 국면 아닌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장님, 그 다음에 의대 교수님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계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나서는 데는 또 좀 자제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은 물 밑으로도 또 네. 공개적으로도 하시지만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네. 5일 동안 이거 아프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석은 이제 연휴 때는 병의원들이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평소에도 평시보다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설 명절 때보다 더 많은 병의원들이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한 4,000개 정도의 전국에 그 병의원을 문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네. 문을 열도록 이제 부탁을 할 것이고 지금 협의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00국의 응급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대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각 그 응급실마다 어떠한 지원이 바로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핀셋 지원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장관님, 네. 그럼 정치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네. 그 참 용어 자체가 좀 제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이 괴담 또는 그 확인되지 않은 이 소문 네. 또는 네.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2세 응급실 뺑뺑이 사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 현황 이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그 응급실 의료 공백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짜 송구하게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별로 언론에 공개된 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저희가 다른 것이 있으면은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대응책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25년도 대입 의대 입시 정원을 증원한 문제요. 1,500명 가량. 네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도 네. 그건 어떻게 지금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6년은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이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의료계에서 쉽게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유가 의료계 내에 이제 단일화를 도출하기 어렵거나 네. 아니면은 단일화를 도출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저희가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은 상당 부분 의료계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테니까 의료계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네. 추계위원회요. 네네. 거기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의료개혁 특위 발표를 보니까 네. 추계위원회에 그 의료계 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한다 그런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직역별로 저희가 그 시스템은 의사분들만 아니라 뭐 약사 간호사분들도 네. 다 추계 시스템을 만들 텐데요. 네. 거기 이제 시스템에는 그분들의 직역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또 수요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근데 그 직역의 그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연금 관련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관님?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와 소득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두는 것, 그다음에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그 네. 보험료율과 그 수득률, 네. 그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네. 구조개혁 안까지 나와 있는 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게 이제 노후 소득을 평가할 때 옛날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밖에 없었던 때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요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의 보장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 부담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모수 개혁이 구체적으로 네. 보험료율은 13%로 소득 대체율은 42%를 제시하셨는데 네. 이 소득 대체율 42%는 네. 21대 국회에서 여당안이 43, 네. 야당안이 44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보다 1% 낮은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그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42%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네. 또 요번에는 이와는 별도로 전액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기초연금 자체에 40만 원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부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소득 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동시에 자동 조정 장치를 네. 도입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예. 어떤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개편하면 매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한 것인데요. 네. 이 개편안은 보면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율이나 기대 여명도 함께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네. 지금 다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연금 기금이 금방 네. 고갈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네.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76년까지 지금 저희가 낸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제한에 따르면은 네. 76년까지 연장이 소진 연도가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76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정부의 개혁안이 채택이 안 돼서 네. 현행대로 가면 언제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55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네. 불과 한 30년 후에는 고갈이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예. 이 정부 개혁안대로 하면 그래도 한 50년, 60년은 고갈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내야 된다. 지금 네네. 더 내자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험료율을 13%로 9%에서 예. 그리고 연령도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 의무가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요? 예. 사회자님 제가 네. 숫자를 조금 착각을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모수 개혁을 하고 또 저희가 기금 수익률을 제고를 하게 되면 네. 72년까지 네. 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2072년까지요? 예. 자,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다들 정년 연령이 60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년이 돼서 일은 그만두는데 연금은 계속 내야 되는 기한이 4, 5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시기,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의 변수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노동계에서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연금 특위에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까지 연동해서 네.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네. 해달라는 요청이시군요. 예, 같이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네. 자꾸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니까. 네. 근데 연금 받을 나이는 이제 60세 이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연금은 내고 그때 고갈되면 못 받고 네. 사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지급 보장, 정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네.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이제 차등화를 두겠다는 것인데 만약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되는 반면에 네.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인상 속도 차등화가
형평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네.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그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차등 인상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우리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땡볕을 내더라도 하여튼 연금 약속한 연금은 드리겠다. 예,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알겠습니다. 저 장관님 이 아침 시간에 네. 많은 말씀을 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예, 사실 이 의료 사태,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네. 예,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과 지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과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예, 마지막으로 네. 이 두 사안과 관련돼서 이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더 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 조기형 장관이었습니다.